박건욱의 일일 단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시그널이 시장에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포착을 해볼 건데요. 오늘도 내 포트폴리오를 현명하게 전수해 주실 박건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미증시가 금요일장에 휴장을 하면서 마침 그때 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어요. 주말 사이에도 좀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저 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좀 복잡한 일이 많았었는데 네. 일단 증시 마감부터 보자면요. 전 거래일 유럽 증시 미국과 이란 협상 불확실성으로 하락 마감을 한 상태고요. 미국 증시 말씀 주신 것처럼 19일은 준틴스 데이였죠. 휴장이었죠. 18일 기준으로 AI 및 반도체주 강세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죠. 제가 항상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에 관해서는 꾸준하게 종전에 대한 도장이 찍히기 전까지는 계속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막바지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좀 증명을 하고 있고요. 제일 가장 큰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겠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한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방침을 좀 철회하겠다. 라고 재봉쇄에 대한 가능성까지 좀 언급을 한 상태고 이란에서 선박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할 시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좀 꺼냈었는데 미국의 MOU 위반 탓이다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시 중동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유가 급락 이후에 좀 안도감이 커지던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다시 좀 커지고 있고요. 이런 신호 자체가 투자 심리를 다시 좀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0일 협상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좀 관건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죠. 가장 좀 중요하게 보셔야 한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25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글로벌 매크로 AI와 반도체가 서로 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좀 악재 속에서도 투자 심리는 여전히 AI와 반도체에 좀 쏠리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관한 소식이나 금리, 환율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쏠림 장세까지 좀 이어가고 있죠. 미국의 5월에 PC 발표 또한 25일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시장의 관건은 여러 악재 속에서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세워서 AI 슈퍼사이클이 여전히 좀 견고한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투자 심리를 여전히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까지 좀 꼼꼼하게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국내 전략을 좀 보시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저희 기업의 펀더멘탈에 집중하자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었죠. 글로벌적으로 시장들이 그렇게 좀 건강한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 슈퍼사이클 그리고 반도체 수급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여러 악재들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봐야 하는 건 여기서 기업의 본질이죠. 본질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어차피 반도체는 간다라는 건 근거가 있어요. 실적에 기반하여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이 쏠리는 이유도 확실하고요. 저희는 그 쏠림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전략은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AI와 반도체에서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AI 인프라 구축 관련주들 중에서도 수급 쏠림 장세에서 좀 눌려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눌린 종목들을 좀 노리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밸류업 및 방어주를 좀 노리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안정성을 좀 우선시 하신다면 고금리 상황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나 은행 같은 좀 상대적으로 방어주인 주들을 공략하는 것도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결될 때쯤에
포트폴리오를 좀 재정비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겠죠. 체크를 계속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환율 자체가 현재 좀 상당히 불안한 위치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자체가 국내 시장에선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환율에 관한 소식들이나 원달러 환율 이런 거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해주시고 워낙 약세나 강세 때마다 수혜가 있는 기업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유의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주부터 마이크론을 기점으로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즌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불안 심리가 시장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실적, 그리고 수급 거래량, 이렇게 숫자로 확실하게 증명되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박건우 전문가님께서는 숫자로 증명이 되는지 이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나도 좀 탄탄한 기업을 고르는 안목을 제대로 길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서 저희 박건욱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프리장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LG그룹주가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프리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삼성전자와 네.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삼성전자 자체가 사실 뭐 34만 원대를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도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직도 낮습니다. 삼성전자는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지켜보셔야 하고요. 삼성전자의 HBM만 다들 좀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HBM뿐만이 아니죠.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 전까지도 SK하이닉스가 좀 등락이 왔다 갔다 할 테고 ADR 상장 이후에도 변동성이 좀 큰 폭으로 나타날 것인데 현재 지금 270만 원대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라인 야후가 출장 특수 목적 법인이죠. 그 법인으로 인해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뭐 재무 안정성을 조금 얻게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LG그룹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피지컬 AI 관련돼서 엔비디아 회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자체가 다음 먹거리로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LG CNS 같은 경우에도 두산과 AI, 로봇, 데이터 센터 등과 협력을 좀 하겠다, MOU를 좀 체결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NS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온전선이죠. 가온전선 저번 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항상 좀 강조를 좀 드렸어요. 전선 전력 쪽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한다. 꾸준하게 지켜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온전선도 수주량이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한택 오랜만에 좀 나왔죠. 미국발 LNG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그 수혜에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LNG 플랜트 기자재 기업이기 때문에 기자재 쪽은 눈에 보이는, 제가 좀 강조를 좀 드리죠. 실적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서 글로벌 LNG 밸류 체인에 관련되어 있는 한택 주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프리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 프리장에서 삼성익스가 조금은 밀리고 있지만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저렴한 구간에 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미국의 상장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에 집착하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LG그룹주, 가온전선과 한태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모두들 좀 좋아하시는 네. MLCC입니다. 오. MLCC를 네. HBM 다음으로 다들 좀 주목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그쵸. 알고 이제 있습니다. 뭐 넥스트 HBM이다 뭐 이런 말도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죠. HBM 다음이 MLCC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들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글로벌적으로 한국 증시나 최근 투자자들이 관심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MLCC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투자자들에게 좀 많은 자극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도 HBM이 현재 시장을 키워서 좀 선두주자로 달려나간 상태라면 이유는 후행주자는 MLCC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HBM과 마찬가지로 현재 좀 쇼티지 상태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연스럽게 평균 가격 인상에 대한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 MLCC이기 때문에 PBR만 보았을 때는 상당히 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기업들의 PBR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좀 리포트를 정리한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자면요. 고부가 MLCC에 대한 수요가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전력 부문에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전력의 중요성은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죠? 그리고 단편적으로 심플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범용 MLCC랑 고급 MLCC가 있는데 일본과 한국에서 생산하는 고급 MLCC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 또한 90%에 좀 가깝게 돌아가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반도체, 랠리, AI 인프라, 구축 성장성은 흐름을 타고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MLCC까지 실적에 기반하여 가파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를 더더욱 앞으로 낼 것이 좀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장성 대비 과열 구간이 저는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MLCC 시장의 예상 규모가 2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말도 좀 나오고 있고요. MLCC에 대한 수요, 고성능 MLCC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래프처럼 좀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반도체 관련 섹터로 MLCC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기 요즘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용, 산업용 MLCC 비중 확대로 또 주목받고 있는 사막 콘덴서,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MLCC 1위 기업인 일본 무라타와 협력 소식이 들려온 한울 반도체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MLCC 테마 만나봤습니다. 결국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제 MLCC가 지금 공장 가동률이 90%에 육박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공장이 새롭게 지어지게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쇼티지 프리미엄이나 아니면 가격 상승 모멘텀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다른 업종이라면 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MLCC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장 자체를 증설한다고 해서 네. 그렇게 빠르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음. 그리고 제 공장이 늘어나면서 제품을 찍어내며 가격의 상승세가 좀 주춤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판매 물량의 증가폭이 좀 훨씬 음.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실제로 공장을 증설하는 이유 자체도 수요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지 최소한의 좀 대응 정도라고 네네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잉 공급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고부가 제품의 MLCC가
그렇게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어. 공장이 증설된다고 해서 네. 물량이 막 쏟아지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네. 쇼티지를 좀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공장이 새롭게 증설된다라는 속보나 뭐 기사가 나오더라도 아직까지는 수요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MLCC 관련해서 아까 뭐 LG 이노텍, 그다음에 뭐 삼화콘덴서나 삼성전기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좀 어떤 기업을 제일 좋게 보고 계신가요? 당연하게도 삼성전기겠죠. 네. 삼성전기 개인적으로는 사실 국내 MLCC 업계에서는 MLCC에 대한 좀 지표로 봐도 된다. 어. 라고 할 정도로 좀 좋을 정도로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크로 불확실성이 좀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AI 서버, 뭐 고사양 MLCC 공급을 점점 확대를 하고 있고 풀캐파인 지금 상태입니다. 공장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동률이 한계에 좀 도달한 상태고요. 고부가 제품 생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이익률 부분에서도 기대를 좀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MLCC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을 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HBM뿐만이 아니고요. AI 가속기나 서버, 전장용 등등의 삼성전기가 앞으로 가져갈 위치 자체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봉 차트인데요. 제가 주봉 차트를 먼저 보는 습관을 좀 들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흐름을 타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제가 원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을 때만 해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월 말쯤에 100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고가 240만 원대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삼성전기 종목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좀 상당히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봉 차트를 보면요,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조정마다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요. 재상승하는 시점에서 다시 좀 거래량이 붙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좀 정석적인 차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좀 빠지는 구간에서 이평선 이탈하지 않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투자자들에게는 삼성전기 종목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매수세를 좀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상당히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선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거래량이 붙으면서 자금까지 좀 흘러 들어온다면 250만 원 선 돌파할 확률도 좀 높아 보이고요.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요,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이벤트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면 더욱더 좀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눌렸을 때 눌림목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MLCC 테마 속에서 대장주, 삼성전기까지 같이 만나봤습니다. 사실 저희 전문가님께서 5월 27일에 삼성전기를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세로 프리장에서 220만 원을 넘어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최고가 240만 원을 훌쩍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좀 심지어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에 거래량까지 붙고 있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긍정적인 시세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MLCC 테마를 가져와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지금 화면의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서 전문가님이 현재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떤 기업에 어떤 테마에 주목하고 계시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장중 실시간 코멘트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변동성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저희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을 같이 세워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화면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욱의 일일 단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장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1% 빠지면서 9,000선을 내주면서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955선에서 1% 하락한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으로 매도세 나와주고 있는데요. 개인이 현재 6천억 원 가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이 220억 원 넘게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빠진 채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SK스퀘어는 2%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시총상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이 2.5%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닥은 알테오젠부터 주성 엔지니어링 전까지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1.7%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부분 종목이 오늘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개장 상황 체크해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전문가님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고 계시는지 수익률 통해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를 통해서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우선 삼성전기 지난 목요일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가 240만 원을 터치한 모습이고요. 상승률 125%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현대백화점, 사마콘덴서 모두 다 지난 목요일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반도체는 6월 11일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에 2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6월 18일에 두 번째로 가져와 주셨을 때도 추가적으로 15% 넘는 시세가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 지난 목요일장에 가져와 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8% 넘는 상승폭을 켜낸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익률을 체크해 봤는데요. 전문가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위주로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당연히 전에 했던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전에 제가 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삼성전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MLCC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고요. MLCC 자체가 시장에서 상당하게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MLCC 부분에서 삼성전기뿐만이 아니고요. MLCC에 관한 기업들은 좀 체크를 계속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제가 유통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현대백화점 자체가요. 좀 꾸준하게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AI 반도체가 이어져 가고 있는 쏠림 장세지만요. 그 중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에 이렇게 좀 주목을 해주신다면요. 상당히 높은 수익을 좀 얻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로봇이죠. 로봇주가 다시 좀 내려가고 있지만 로봇주들은 변동성이 좀 큰 폭입니다. 그리고 LG나 엔비디아에 관해서 그리고 두산까지도 협력에 대한 MOU 체결 소식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로봇주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 삼성전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전자 종목은 장기적으로 당연히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홀딩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고요. 기업의 개별적인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꾸준하게 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 가져가시는 분들께는 좀 짧게 가져가시는 전략을 취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좀 쏠려 있는 상황이죠. 국내 증시에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좀 변동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정하신 이익률이 있을 겁니다. 그 이익률로 바로바로 좀 수익을 내시는 전략을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AI 및 반도체의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도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죠. 글로벌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실적 발표로 인해서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계속해서 갈아치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주가는 계속해서 좀 좋은 모멘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주반도체죠. 제가 단기간에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저전력 메모리, 대기업들이 뛰어들지 않는 틈새 시장을 좀 공략한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고요. 이 기업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 거래량도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도 좀 매수 자리를 많이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눌림목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까지 나오는 분기마다 제주 반도체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의 눈길 자체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겠지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일어날 확률이 좀 많이 높습니다. 이 부분만 좀 염두해 두시고요. 보유자분들은 눌림목으로 모아 가시고요. 단기 트레이딩을 보시는 분들께선 21선 아래로 좀 짓눌리는 상황만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뷰 타임 가져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던 종목이죠.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탄탄한 기업, 또 앞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이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에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프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삼성전자가 지금 시점이 사실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죠. 지금 실시간 가격을 보시면요. 개장 직후보다 조금씩 낙폭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제주반도체였습니다. 제주반도체는 공략주로 두 번이나 가져와 주셨던 종목인데요. 그만큼 이 국내 저전력 반도체 설계 기업 쪽에서 유일무이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그리고 거래량 수급 이렇게 숫자로 증명되는 기업 중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세를 보더라도 현재 6% 가까이 상승하면서 12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익률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실 때마다 이 당일에 좀 높은 시세를 분출해내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만큼 전문가님이 이 시장에 대한 감각 그리고 안목이 뛰어나다라고 짚어드릴 수 있겠는데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장중 대응 전략까지 같이 챙겨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볼 시간이죠.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원픽 종목이죠. 첫 번째 대원전선입니다. 제가 전선에 대해서 네. 계속해서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어요. 네. 전선 오랜만에 좀 들고 왔는데 대원전선, 뭐 전선 전력에 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력망 자체가 그리고 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선은 이미 대형사들의 공장에서 풀케파로 좀 찍어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유럽 또한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좀 빈틈이 조금 생깁니다. 초고압 케이블을 찍어내느라 중저압 전력선의 물량까지는 소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빈틈의 수혜를 받는 것이 바로 대원전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견 전선 업체들까지 수혜가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회 수주라고 하죠. 우회 수주까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의 아니게 쇼티지의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원전선 또한 슈퍼사이클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러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서부 지역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해외 시장까지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공략을 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덩치가 매우 큰 주들 자체는 이미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장 스토리를 가진 대원전선에 좀 눈길이 쏠리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도 대원전선에 수급이 좀 많이 쏠리는 상황이 많이 보였죠. 당연한 것이겠죠. 대형주 대비 가볍기 때문에 시총 자체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의 수혜를 좀 노리는 비교적인 좀 탄력적이다. 탄력적인 후발주자인 대원전선.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6월 중순 이후에 10,000원 선까지 좀 짓눌렸었습니다. 터치 이후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죠. 거래량 늘어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지선을 좀 형성한 후에 양봉으로 전환, 그리고 저가 매수세에 자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죠.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린 수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1선까지 주가가 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 선을 유지를 한다면 추세 전환의 신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선 전력 전반적으로 AI 인프라 구축의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이죠. 없으면은 안 된다는 말이죠. 필수 조건인 상황이므로 매수세는 언제든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고점 대비 절반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인 지금부터 좀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선 전력 쪽은요, 항상 좀 거래량과 MOU 체결, 공급 체결 소식 체크하시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11,100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0,000원입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 대원전선 만나봤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전력과 전선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증시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이 부분이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21선을 완전히 올라서면서 여기서 반등을 해서 우리가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차 매수가는 11,100원 이하에서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말씀해 주실 때 이제 대원전선이 미국의 수주를 계약을 따내고 있다, 이런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프리장에서도 가온전선 언급을 해주셨을 때 가온전선이 미국으로 좀 확실히 나가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투자를 한다면 가온전선, 대원전선 둘 중에 어느 기업을 좀 더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좀 굉장히 좀 난처한 질문이긴 한데, 가온전선과 대원전선은 공략하고 있는 시장이 조금 다릅니다. 북미를 노리고 있는 시장과 네. 미국 서부를 노리고 있는 시장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에 따라서 어느 쪽에 더 좀 밸류가 있는지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략하고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싶은 분야에 따라서 다르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공략주를 만나봐야겠죠. 어떤 공략주일까요? 두 번째 LS 일렉트릭이죠. 제가 앞쪽에서 대원전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시 LS 일렉트릭을 가져온 이유는 그만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초고압 변압기랑 성적망에 대해서 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그렇게 함께 대장주로 활약 중인 종목이죠. LS 일렉트릭. 초고압 직류 송전이나 HVDC나 배정기기 이런 부분에서 좀 압도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대형 변압기 자체가 슈퍼사이클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쇼티지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쇼티지 이후에 배전망 쇼티지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가 LS 일렉트릭이 5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변압기의 규모가 3조 가량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급증하는 북미 시장의 수요에 좀 맞추기 위해서 미국 현지 배전 시스템 자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진행하겠다, 투자를 더욱더 했다라는 소식까지 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LS 일렉트릭 자체가 변압기에 대해서는 좀 원래부터 신경을 많이 쓰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설 효과에 대해서 고스란히 좀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마진 효과로 역대급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쪽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펀더멘탈이 좀 뚜렷한 기업들에 집중을 해야 한다. 기업의 본질이 훼손과는 좀 멀기 때문에 기대를 좀 더 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송전, 배전, HVDC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클에 계속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심지어 바로 며칠 전
북미 사업에서 1,000억이 넘는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모습이 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자면요. 6월 초에 좀 짓눌렸습니다. 61선 반등하는 시도를 좀 보이긴 했었는데 눌림목 이후에 좀 수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후에 계단식으로 천천히 좀 붙어주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에 거래량 자체가 최근 들어 제일 많이 좀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5일선, 21선까지 돌파하며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5일선과 21선이 겹쳐 있습니다. 굉장히 좀 빠른 시일 내에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붙는 것으로 봐서는 턴어라운드 시점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좀 붙어주고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쌓인 매물들까지 조금 소화를 해준다면 단기 매물대 27만 원 선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7만 원 선 정도에 좀 돌파를 한다면요. 전고점을 향해 좀 상승할 것이다. 상승할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고점 대비 상당히 좀 주저앉아 있습니다. 현재 전선 전력의 미래 가치죠. 미래 가치도 아닙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지표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탈로 봤을 때 현재 주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눌림 시에 비중 확대하는 전략도 유효하고요. 신규 매수하는 타이밍도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전선 전력에 관해서는 항상 언급을 드리는 게 실적 부분입니다. 공급 계약 체결, 그리고 미국 현지 생산 시설 확대, 그리고 현지에 있는 기업들과의 협력 소식 같은 것들이 항상 전선과 전력 기업들의 호재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를 해주시고, 제가 항상 강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게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붙어줘야 된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거래량 체크하시면서 거래해 주시면 전략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 26만 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30만 원, 손절가 23만 원입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 LS 일렉트릭까지 만나봤습니다. 북미를 향한 초대형 수주 계약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이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부근을 보시면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위주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제시해주신 매수가는 26만 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는 3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3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두 가지까지 같이 한번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전문가님이 항상 가져오실 때마다 당일에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일 단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타이밍을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